마약 총기 동시 밀반입 첫 적발 사건인데요. 네. 이게 어제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네. 미국 영주권자인 장모 씨가 그 해외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을 국내로? 하면서 네. 이삿짐에 짐을 막 갖고 왔는데 여기에 필로폰 3.2kg 이게 네. 시가로 8억 원 상당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것만 갖고 왔어도 약간 뜨악할 만한 사건인데 네. 거기다 실탄이 50발 실탄 50발 네. 그 다음에 45구경 권총 한정 가스 발사식 모의총기 6정을 몰래 넣어서 국내에 들어온 네.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3.2kg의 필로폰이라고 하면은 크게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필로폰 1회 투약분이 0.03g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얼만큼을 가져온 거냐 하면 약 10만 6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이제 이삿짐에 몰래 숨겨서 가져온 거죠. 근데 이제 해외 이사를 해보면은 진짜 그 컨테이너가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한 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일이 검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허점을 노려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무슨 뭐 약간 예를 들면 이분이 뭔가 좀 그런 규제나 이런 법적인 거에 부족해서 뭐 예를 들면 실수로 그냥 왜 갖고 왔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필로폰 같은 경우는 그 소파 테이블 거기 하단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그 다음에 그 총기는 공구함에다가 나눠서 숨기고 이삿짐을 험막화물로 보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수령을 하는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의도도 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러한 한인 마약상이 10만 병분 필로폰과 총기를 이삿짐에 위장 국내 밀수한 사건 외에도 어제 사회면에 또 마약 이야기가 있었죠? 마약 음료수. 최근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수, 이른바 마약 음료를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속여가지고 시음 행사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나눠준 희대의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마약이 우리 사회에 생각보다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사실에 모두 충격을 받았고요. 범행 대상과 장소, 수법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일단 현재까지 조사된 상황부터 좀 정리하고 갈까요? 네, 일단 그 개요를 방금 말씀 주셨는데 살짝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3일 오후 6시쯤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대치동 학원가랑 그 인근에 있는 그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권해서 마시게 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피해자들이 이제 기억력 상승, 뭐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 시음 행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전달을 음료수를 전했고 그 음료를 마신 고등학생들이 어지럼증을 호소를 했으며 학부모들이 아이의 몸이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들이 마신 음료수에서 이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되면서 사건이 이제 인지가 되고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례적으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이례적으로 이 사건 관련된 내용을 공개를 하고 시민들한테 주의를 당부할 정도로 꽤 큰 사건이네요. 네. 그래서 되게 수사는 굉장히 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금품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마약을 실제로 줬던 그 전달 실행책 실행조는 4명이 다 검거가 됐고요. 마약 음료수를 직접 한국에서 만든 길 씨도 검거가 돼서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중국에서 학부모한테 이제 보이스피싱처럼 자녀가 마약을 먹었으니 돈을 내놔라 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그런 중계기 설치해서 그런 전화번호 조작하는 담당을 한 분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전체적인 그 범죄의 약간 구성은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뭔가 범행을 한 사람들은 지금 다 신병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나머지 그 3명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상황은 학부모 1명과 학생 7명이 마약 음료수를 마신 것으로 파악이 됐죠. 그리고 경찰은 현재 국내에서 제작된 100여 병 중 18병이 대치동 학원가에서 배포된 것으로 파악했고 남은 80여 병 중에서 36병은 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음료수는 이제 폐기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와서 폐기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실제로 폐기가 됐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알보 취재 결과였어요. 중학생까지 노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마약 음료수를 대치동 학원가 인근에서 주기 전에 인근에 있는 중학교에서 하교 중인 중학생들한테 좀 나눠주려고 했었다고요?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그렇죠. 이제 중학생들이 교문 앞에서 ADH 약이라면서 음료를 건넸는데
먹지 않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를 취재진이 들어온 거고 예. 이분들이 뭐 사실은 뭐 내가 어느 학교를 노리고 범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아마 학생들이 예, 많이 다니는 길에서 네. 그냥 이렇게 계속 음료를 권하면서 뭔가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래서 뭐 불특정 다수 혹은 그 범행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해서 약간 범행을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범죄 수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에 마약 범죄를 결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필로폰 음료 관련해서 이제 학부모한테 그 전화를 한 사람들도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선족 말투로 이제 아이가 그거 마약을 먹은 걸 내가 알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맞춤법이 많이 틀려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범행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이제 흔히 나타나는 수법인데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가 생각보다 되게 조직화돼 있습니다. 조직화돼 있고 역할 배분도 정말 확실하게 돼 있어서 아마 지금 경찰이나 이런 수사 내용들을 보면 변작하는 사람이 따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구속됐던 사람이 따로 있고 실제로 그 연락처 그 실행조한테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를 실제로 하거나 이렇게 협박 담당이겠죠. 네. 그런 사람들은 아마 따로 있을 겁니다. 따로 예. 있을 거고 그 뭐 범죄 패턴상 국내에 있을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중국이나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지원님께서 과외를 진행하고 있는데 과외받는 학생이 마약이 왜 나쁜 건지 뉴스에서도 보면 다들 하는 건데 담배와 뭐가 다른지 물었어요. 어린 학생들은 확실히 뉴스에 빠르게 익숙해지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약간 나쁜 점들을 좀 클리어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네. 이게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마약을 복용했을 때 약간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에 대해서만 주목을 하고 예. 그 장기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은 모르는데 공개된 내용이 많이 없는데 그런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게 사람의 인생이 어떤 식으로 망가져가는가를 좀 보여주는 예.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거 마약을 먹은 학생들은 어떻게 됐냐 이랬는데 제가 학생들은... 알기로는 뭐 이게 아주 미량이 들어있어서 네네. 뭐 이렇게 특별히 중독 현상이나 이런 걸 네. 보이진 않았고 뭐 그분들이 뭐 그 친구들이 뭐 처벌이 된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아마 없다고 저는 들었어요. 안 그래도 이게 그 피해자가 8명밖에 안 나왔잖아요. 학부모 1명 포함해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이들이 입시인데 마약 먹었다는 사실 뭐 경찰 조사 받았다는 얘기가 드러나면은 불이익이 있을까봐 숨긴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긴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마약을 복용하게 된 경우에는 범죄로 기록이 남지 않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각 신고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만약에 이게 누군가가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으면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빨리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실행조 4명 그 진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를 봤을 땐 실행조가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 진술할 때는 처음에 뭐 모르고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4명 중 1명은 일단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4명 중에 그 20대 여성이죠. 그 사람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분들의 진술을 고지고대로 믿을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택적으로 들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분들이 뭐 남은 음료수는 뭐 그냥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냥 믿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좀 더 그 부분도 아마 경찰이 추가적으로 좀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얼핏 좀 허술해 보이기도 하는데 대담하기도 하고 소름 끼치는 테러 방식이잖아요. 사실 뭐 퐁당 범죄라고 해서 클럽 같은 데서 마약을 음료수에 몰래 넣어서 마약에 이렇게 중독되게 하는 그런 범죄는 간간히 있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남 학원가에까지 확산된 걸 놓고 학부모들은 진짜 굉장한 우려를 표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길가 돌아다니면은 판촉할 때 뭐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음식 같은 거 나눠주는 거 받아 먹기도 하잖아요.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 먹긴 하는데 이렇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접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되게 주의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이게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약간 좀 그 약병도 공개된 약병 사진을 보면 사실은 좀 조악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왜 속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이야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어눌한 말투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사람을 협박하고 뭐 금품을 갈취하고 이러는데 그게 사실은 그 목소리를 나중에 들어보면 너무 티가 나는데 이게 네. 정작 그걸 당하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약간 놀라고 이렇게 경황이 없는 사이에 범죄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네.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네, 또 범행 장소가 일부가 제약사 등이 최근까지 기억력 개선 영양제, 신약 홍보 등 시음 행사를 자주 하던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시음 행사를 많이 했으니까 이런 약을 좀 더 거리낌 없이 애들이 받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아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약간 그 마약 관련된 요 내용을 약간 더한 것 같은 범죄의 형태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되게 약간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 피하기 어렵지 않은 범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굉장히 조직화돼 있고 역할이 딱딱 나뉘어져 있고 정말 와 이렇게까지 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분업화가 잘 되어 분업화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경찰도 보고 있고 이 실행조까지 나눠서 철저하게 이렇게 분업을 해서 범죄를 저지른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보이스피싱 제가 이제 취재도 많이 하고 이래서 사실 그런 사건 관련된 얘기를 많이 좀 이렇게 보고 듣고 했는데 거기 들어보면 굉장히 조직적이고 이게 저희는 또 이게 중국에서 약간 범죄가 시도가 된다는 점에서 이게 다 이렇게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을 넘어가서 수년 동안 거기서 체류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국내 사정에 어느 정도 좀 밝은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마냥 이거 왜 당했지 이런 거 범죄 이렇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 더 약간 저희도 조심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다 보니까 뭐 대통령실, 검경, 정치권, 교육당국 곳곳에서 후속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도 마약 사범 엄단을 지시했잖아요. 네, 어제 그 정부의 마약 범죄 대응 주관기관 협의회 이걸 발족을 시키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의 이제 주요 간부들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 검찰, 그다음에 교육청, 교육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처 방안을 차례대로 발표를 했고 그 특히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과 소급법이 유사한 만큼 이제 금융범죄 수사대를 투입해서 계속 추적을 하겠다. 그다음에 그 서울청 수사차장을 중심으로 범마약 단속 추진 체계 설치를 검토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원가를 중심으로 2주 동안 유해 약물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교육부는 예전부터 초중고교 그 보건 시간에 마약 예방 교육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해왔었어요. 근데 이 교육 내용이 실효성이 있는가, 실제로 아이들한테 와닿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비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개선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긴 했더라고요. 사실 뭐 이게 마약 범죄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하고자 좀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의 약간 연장선 상에서 이런 대책들이 이제 또 한 번 강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마약이 처음 등장해서 큰일입니다 이런 건 아니니까 이게 사실은 두 가지의 약간 범죄 양식이 결합되면서 사실은 약간 저희를 좀 놀라게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이렇게 대응을 잘 해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약조차도 외국에서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라 국내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걸 듣고 국내에서 마약 구입이 이렇게 쉬워졌기 때문에 마약조차도 국내 걸로 해서 제조를 하는구나. 그 부분에서 좀 놀랐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제 해외에서 그거를 제조를 해서 보냈다. 그랬으면 아마 이제 뭐 해외 마약 이런 거 유입되는 거 이런 거는 관세청이나 이런 데서 잘 잡을 수 있으니까 그걸 국내에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전달을 해서 거기서 만들도록 한 거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저도 보기에 국내에서 마약을 가지고 뭔가 범죄 수단으로 이거를 활용하는 추가적인 범죄의 방법으로서 마약이 이렇게 쉬운 범죄 수단이 됐구나 이런 게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점인 것 같고 이게 마약 사건이 워낙 많이 일어나서 사실은 이게 독자분들도 아이고 뭐 또 잡혔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음료 사건도 그렇고 이 총기 동시 밀수 시도도 그렇고 이게 점점점 뭐랄까 좀 확대되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입량이 많아진다. 물론 뭐 이런 것도 이제 저거 문제겠지만 이게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이거 뭐 나도 너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도 갖고 이런 느낌의 약간 좀
범행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근데 그것도 생각이 주의해야 들어서. 되잖아요. 이게 너무 마약에 대해서 마약 사건이 하도 많으니까 또 마약이네 라고 넘어가면은 경각심이 더 낮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